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제2회 파리올림픽이 열린 1900년 이후 124년 만에 열리는 파리에서의 두 번째 올림픽으로 기록이 될 텐데요. 세계인의 축제인 이번 올림픽이 무엇보다 그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도록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됐으면 합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도 배려와 존중이 묻어나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또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은 올림픽 운동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제일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네, 그 레슬링이나 레슬링이요. 유도. 레슬링은 거의 올림픽 1회 때부터 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유도야 뭐 중간에 들어오긴 했겠지만은 정말 고전적인. PD님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축구 아닌가요? 축구인데 올해는 네. 저희가 못 갔잖아요. 올림픽 축구 본선 무대에 못 오르는. 그렇지만 또 출전하신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응원을 많이 해야겠죠. 저는 배드민턴 네, 좋아해요.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 응원하고 양궁도 좀 응원을 할 예정이고요. 양궁. 네. 약간 좀 세밀하고 좀 뭐라 그러죠? 좀 빠릿빠릿한 거를 좋아하시구나. 네. 레슬링은 대단히 이제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네. 상당히 남성적인 그렇죠. 그런 경기죠. 축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침대 축구도 우리가 보아하고 네. 뭐 반칙 같은 거 그죠? 네. 이런 거 하는데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지연 작전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네. 서로 몸을 붙여갖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에 제가 조금 뭐 좀 멀리 아는 분인데 그분이 오늘 저한테 문득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인파이터 기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그런데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신 없는 거라든가 잘 모르는 거는 아예 저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요. 게으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진짜 나한테 사실 그런 기질이 있긴 있구나. 근데 나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분이 아셨을까? 네. 그때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레슬링이나 뭐 유도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도 같은 경우는 한판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멋있는 계속 치다가 또 한 판으로 이길 수 있는. 태권도 같은 경우도 왜 그 점수제로 되면서 조금 그 재미가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겼죠, 그죠? 네. 이 올림픽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8년이 된 거고. 128년. 네. 오랜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평화가 안착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또 현장에서 맞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과연? 그 스포츠 올림픽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투쟁심이나 전쟁 심리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좀 희석한다 그러나?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리를 어떻게 해소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축구도 그렇죠. 예. 그 인류 그 역사에서 지금 현재 그 올림픽 역사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5번째 시간 준비하셨죠? 네. 그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이 어떤 조그만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뭐 호흡이나 또 더 확장해서 그 암 쪽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그 말머리라는 건데 우리 PD님도 언론 방송사에 종사하시니까 이런 말머리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옛날 한자로 얘기하면 화두, 말머리. 또 우리나라 원래
그 순수한 말 중에는 이제 길라잡이 네. 이런 게 있죠. 그죠? 길잡이, 네네. 길라잡이. 네. 네네네. 이 시간 전에 우리가 저 심장 특집이라고 했을 때도 그때 그 젊은 남성분이 질문이 가슴 통증 때문에 심장으로 이제 확장시켜서 심장 그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심장 특집이 돼버렸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이 여성분의 그 글루코스 복용 여부에 대해서 네. 질문하셔서 어쨌든 연관된 그 호흡 문제라든가 또 그 호흡과 또 깊은 관련이 있는 그 암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첨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네. 이 말머리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은 말머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그 방송을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좋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좀 첨가해 보면 네. 자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이 옳다 그르다 사실은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진행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을 그 말머리로 해서 제가 뭐 호흡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렇다고 제가 또 호흡에 대해서 또 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말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때의 자기의 그 느낌이나 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뭐 추억이나 이거를 떠올리는 아니면 반응하는 그 자신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힘을 길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은 이 글루타치온에 연관돼서 제가 이제 호흡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호흡을 마주하는 호흡에 정신을 팔 게 아니고 호흡을 마주하는 바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글루타치온 연관된 호흡 그다음에 암에 연관돼서 또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호흡을 마주하는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껍질 네. 본인의 어떤 껍질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람의 이 껍질이라는 거는 전에 방송 중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네. 그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체뿐만이 아니고 느낌과 생각과 아르마리까지 같이 모여서 나의 껍질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은 처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죠? 말하자면 이런 방송을 들을 때의 나의 느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떻게 아르마리를 짓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르마리란 다름이 아니고 사람들의 껍질을 말 그대로 껍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이 껍질의 안과 밖을 우리가 아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껍질 말고 이 껍질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죠? 네. 그 껍질 안에 아니면 밖에 동시에 성립하는 아니면 존재하는 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얼굴 할 때 그 얼이잖아요. 그렇죠. 이 얼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아리를 하는 주인공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아르마리에는 말하자면 껍질의 안팎의 어떤 느낌, 생각, 이거를 이제 아름이라고 한다면 얼의 의지를 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복잡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리에 있어서 아름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인식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알이라는 거는 이 공간의 어떤 확장, 말하자면 뭐 요새 뭐 많이 얘기하죠. 복사한다 그러죠, 그죠? 네. 그 단순한 공간의 확장,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한다면 어떤 이런
그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얼의 의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하고 연관되는 호흡, 그 다음에 그 암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중환자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암을 앓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치료 방식들 그 암 치료 방식을 이제 크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내 몸의 이 껍질과 네. 관련된 거 눈으로 보는 이 형체에 관련된 치료로서 이제 현재 뭐 세포 독성 치료, 그다음에 표적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이 우리 몸의 그 껍질 중에 이거 그 형체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크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환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는 이제 중환자분들은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거든요. 사실은 네. 뭐 자신도 충격을 받지만은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충격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게 2차 충격을 받는 시기에 네.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치료법이나 진단법이나 현재 우리 그 몸 덩어리에 아니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껍질 그 형체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아직은 대부분이다. 네. 대부분인데 이 껍질을 그 주도하는 그 주인공 얼이죠. 얼 자신이 사실은 이 치료의 99%다 사실은. 근데 네. 우리는 이걸 모르고 99%를 잊어버리고 1%가 주인인 줄 알고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거다. 또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뭐냐? 수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 몸이 지나온 그 과거의 그 뭐라죠? 이거를 우리가 업이면 까르마라고 하죠. 이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이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받아들이되 내가 이런 그 업을 짓는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거를 지속하는 한은 여기서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는 뭐 암으로 얘기하면은 재발이라든가 네. 전이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현재 그 우리의 그 치료 방법, 그 암 치료라든가 뭐 기타 중환자 치료 방법 이런 거는 아직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그 수준조차도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서 어떤 큰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열매를 또 얻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루타치온 질문을 받고 이거를 이제 호흡이라든가 암 치료에 좀 더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좀 넓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된 배경에는 한편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계만 이제 들여다 보면은 네. 의료 대란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렇죠. 그게 발생했고 그거 말고 최근에 암 환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사실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자살률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1위죠, 저희가. 네. 1위고 지금도 뭐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 뭐 이거 지나고 하면서 더 이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최근에 그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건이 한 10년 넘었죠, 지금? 그렇죠. 네. 그게 있었고 최근 한 몇 년 사이로 기후 이변이 또 심해졌고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후 이변이라면은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습도도 상승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이러다 보면은 우리 인체를 가장 올바르게 정렬하려면은 그 수승 화강, 그다음에 수화 기제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삼면이 바다이고 그다음에 산악국가에다가 나무가 많고 강도 많고 이런 나라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상승한다면 어떤 이런 우리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인체에도 어떤 변화나 충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수승화강이나 수화기제 면에서 좀 뭐 개개인마다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충격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네. 저희 한반도를 휩쓸고 간 게 거의 이제 3년이 지났고 그 후유증이 사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급조했다 그러나요? 급조해서 이제 맞게 됐고, 네. 이렇게 큰 사건들만 보면은 이렇게 뭐 후쿠시마 사건, 그다음에 기후 이변,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최근에 우리나라 그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5 덩어리 중에 몸, 형체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그 수술 같은 경우가 우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그런 어떤 치료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거는 몸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어떤 우리 암 발생의 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형체라는 거 말고 뭐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사고, 의지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몸이 느낌의 무더기는 이제 어떻게 뭘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느낌은 뭐죠?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받아들일 때에 네. 우리가 느끼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나와 객체를 이제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의 몸이나 내 생각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와 좀 닮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걸 도와주는 거라든가 유사한 거가 들어오면은 즐거움을 느끼나요? 괴로움을 느끼나요? 때로는 뭐 즐겁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러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도 네. 느낌이라고 합니다. 음. 왜냐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도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덥다. 요새 이제 날씨가 뜨겁잖아. 그죠? 뜨겁다 할 때 몸이 찬 사람들은 뜨거운 게 즐거움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즐거운 느낌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몸이 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괴로운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몸에 뭐 열이라든가 뭐 이 차가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날씨가 덥거나 차갑거나 네. 응? 저희 어머니는 산후에 이제 조리를 잘 못해서 네. 더운 날씨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몸이 차가우셔서 저 삼복더위를 오히려 즐기시는 그런 편이십니다. 그 산후풍을 한 번 더 복습해 드려 보면은 네. 산후풍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기가 어디까지 들어간 거라 그랬. 뼈까지. 그렇죠. 네. 뼈까지 들어간 거다. 주로 이제 찬 기운이 그죠? 네. 찬 기운이 뼈까지 들어간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털을 잡은 거죠. 어떤 흉터를 남기고 해서 느낌이라고 했는데 네. 자, 이 어떤 중환자를 치료할 때 뭐 정신병이면 정신병 아니면 뭐 암 환자면 암 환자 치료할 때 이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서양 의학과 우리 한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어떤 한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뜨겁다, 차갑다. 그리고 이거를 치료에도 이 방법을 쓰거든요. 한방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약물을 선택하는 거라든가 뭐 침을 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 한열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한열 개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암 치료에 있어서 한열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온열 치료가 있는데 이것도 초기에는 방사선 치료처럼
아니면 그 세포 독성 항암 치료처럼 말하자면 뭐 정상세포 그다음에 암세포를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충격을 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로 이 고주파 온열 치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 암세포의 그 차별 없이. 네. 다만 그 암세포들은 고온에 약하다는 그런 그 이론적인 기반이죠. 네. 그런 기반 하에 이제 했지만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서 암의 그 위치 추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지금까지 말하자면 이 고온 고주파 온열 치료 같은 경우도 그 암만 특정해서 열을 가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이거 개량형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서양 의학은 아니면 서양 그 과학이죠. 과학은 한열 개념에서 한의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중환이나 아니면은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그 서양 의학이나 그 한의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을 이제 알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껍데기 얘는 말 그대로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의 무더기가 있듯이 네. 그 다음에는 생각의 무더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느낌은 우리가 즐거움이나 괴로움 이렇게 느낀다고 했는데 생각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생각은 뭐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떤 뭐 일에 있어서 아니면 말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나 혼자 사실은 아는 거잖아, 그죠? 네, 네. 하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성을 내. 그 상대방도 알죠, 그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의 무더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전에 성내기 이전에 내가 뭔가를 자꾸 내 쪽으로 모으고 싶어. 뭐 재물이든 아니면 이념이든, 네. 그죠? 뭐 모으고 싶어. 이거를 탐욕이라고 하죠, 그죠? 네. 탐욕. 근데 우리는 그 보면은 그 탐욕 이전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탐욕. 글쎄요. 좀 어떤 부족함에 대한 그렇죠. 어떤 갈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맞네요. 그게 곧 인색함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색함이라는 거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색함도 있겠지만은 타인에 대한 인색함. 네. 그러니까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의 그 탐욕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성냄이라는 거는 그 기본적인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성냄에는 인정받고 싶은 약간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 그죠? 네. 그 인정받고 싶다는 말이 되겠죠. 해서 무시하니까 결국은 어떤 원한을 짓는다고 하죠. 네. 원한을 짓고 그게 이제 더 쌓이다 보면은 성냄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생각의 무더기 중에는 이런 성냄이나 탐욕 말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네. 어리석음이 있는데 어리석음의 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시작되고 있었을까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 그렇죠. 뭐 이런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더 잘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 질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질투가 사실은 이 어리석음의 또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어떤 희노애락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류들이 지금까지 간단하게 네 글자로 희노애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동의수세 보어는 이 희노애락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느낌의 무더기에서 그 한열을 다루는 점이
그 서양의학과 서양의학 철학과 우리 동양의학 철학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동의보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갈무리가 됐다고 하면 네. 지금 이렇게 생각의 어떤 무더기 이거의 희노애락 이거에 관한 거는 그 조선말 아니면 뭐 그렇죠 그 정도쯤에 그 나온 동의수세보원에서 이거를 밝혀냈습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동의수세보원의 이런 어떤 관점은 물리학에서 물리수학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아인슈타인이면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이러면 상대성 이런 게 어떤 획기적인 그 사고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처럼 네. 저는 우리 의학이면 의학 아니면 뭐 동양의학으로 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좀 획기적인 좀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그 생각에 이런 또 무더기가 생기는 이유는 그 안팎에 우리 감각 장소 말하자면 눈이면 눈, 네. 눈은 보이는 게 있어야 또 그죠? 활동을 네. 하죠. 그죠? 근데 이 눈과 보이는 형상들을 우리는 안팎의 감각 장소라고 하고요. 거기서 어떤 집착이 생기고 이러는 거를 이제 속박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한자말이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우리 의학의 어떤 발전 단계라든지 아니면 서양의학과 그 한의학의 어떤 이렇게 접근 그 깊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글루타치온과 연관된 그 호흡 방법 그다음에 암 치료에 네. 있어서 그 지금 암 치료가 현재 빠지고 있는 혼돈이면 혼돈, 딜레마면 딜레마 이거에 있어서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꼭 없는 거는 아니다 해서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진행하는 건데 말하자면 지금 서양 의학에서는 이 우리의 몸에 이 5가지 무더기가 있다고 했죠.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그다음에 그 의식 이런 5가지 무더기가 있는데 그 현재의 서양 의학 특히 정신과 치료는 이 3번째 단계 그러니까 생각의 무더기 말하자면 성냄과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 그 동의수세본에서 일찌감치 희노애락이라는 이런 그 구역으로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밝혀냈는데 사실은 그 현재 그 서양의 그 정신과 치료는 여기서 말머리를 잃은 상태거든요. 길을 네. 잃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또 얘기를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